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예외를 발생시킬 때 true라고 하는 키워드 뒤에다가 예외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시켜서 전달을 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만든 그 인스턴스의 클래스, 예외 클래스죠. 그 예외 클래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가 자주 사용했었던 예외 클래스는 arithmetic exception이죠. 자, 이 exception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매뉴얼 페이지로 가보면 보시는 것처럼 exception에 대한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문서가 있는데요. 그 문서의 보통 제일 위쪽에 보시면 그 클래스의 이름 밑에 이렇게 생긴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뭐냐면 상속관계를 보여줍니다. 자, arithmetic exception의 부모는 runtime exception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exception이고요. 그 부모는 throwable exception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오브젝트예요. 자, 오브젝트는 자바에 있는 모든 클래스, 여러분이 만들건 자바에서 제공하건 그 모든 클래스의 가장 시조가 되는 객체가 바로 오브젝트 객체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의 관심사가 현재 아닙니다. 그리고 자, 그 밑에 여러 객체들이 있는데 오브젝트 객체 밑에 자, throwable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습니다. 자, throw는 뭐예요? 던지다예요. able은 가능한 이란 뜻입니다. 던지는 것이 가능한 이란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이 지금까지 throw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외를 API 사용자에게 던지거나 뭐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사용했었던 그 exception 클래스들이 throwable exception이거나 또는 throwable exception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자, throwable 뒤에 우리가 엄한 클래스를 전달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throwable exception의 문서를 한번 살펴보죠. 자, 이거 클릭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자, 문서가 쭉 나오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자, 그런데 저 메소드가 갖고 있는 저 throwable이 갖고 있는 메소드들의 리스트를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자, 이런 메소드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 낫에 읽는 것이 보이시나요? 자,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이 중에서 자, 여기 있는 getMessage 이거 익숙하죠? 그 다음에 print stack trace 이것도 익숙하실 겁니다. 뭐 조금 덜 익숙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toString. 자, 어때요? 지금까지 우리가 exception instance의 정보를 가지고 올 때 사용했었던 메소드들 getMessage, print stack trace, 그리고 toString 자, 이러한 메소드들이 바로 throwable 클래스 우리가 사용했었던 exception 클래스들의 공통된 조상이었던 throwable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기본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exception들이 있고 그 exception의 어떤 이 취지에 따라서 이 다양한 형태의 어떤 상속 구조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의 공통적인 인터페이스, 공통적인 조작 방법을 제공하는 클래스가 바로 throwable이라는 클래스이고 또 throwable이라는 클래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클래스를 상속받는 들만 예외의 정보를 담고 있는 클래스로서 인스턴스화 돼서 던져질 수 있는 형태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throwable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는 상당히 중요한 클래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상속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이해를 넓힐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자,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것처럼 자, 이 arithmetic exception은 arithmetic exception과
부모 중에는 exceptio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exception이 더 포괄적인 예외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모기 때문에 더 포괄적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있는 예제를 보시면 자, 예제에 catch가 들어갈 때 보시는 것처럼 exception이 있고 뭐 array index, arithmetic 이렇게 있으면 얘가 제일 뒤에 들어간 이유는 가장 포괄적인 것이고 이것이 가장 포괄적인 이유는 이것들 모두의 부모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종합해서 개념화를 좀 해봅시다. 정리를 좀 해보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기억해야 되는 예외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trueable 이라고 하는 exception이 있어요. 이것은 모든 예외 클래스의 부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직접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error라고 하는 exception이 있는데 이 error라고 하는 exception은 이것은 trueable을 직접 상속하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예외인데 이 error라는 예외는 언제 발생하냐? 자바 버추얼 머신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는 하드웨어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바 가상 머신이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애플리케이션에게 던지는 exception이 error라고 하는 exception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기반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처럼 이 자바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자 입장에서는 자바 버추얼 머신이 애플리케이션 때문이 아니라 버추얼 머신의 자체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오류가 발생해서 멈추게 되면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이죠. 자, 그때 발생하는 것이 error라는 exception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error exception을 try catch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error exception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발생하는 경우 중에 하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데 메모리가 너무 많이 사용돼서 더 이상 메모리를 쓸 수 없거나 또는 사용하려고 하는 컴퓨터가 너무 적은 메모리를 지원하는 경우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이 자체적으로 로지컬하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애플리케이션은 실행이 중단되는 것이 맞고요. 여러분은 그 코드, 작성하신 코드에서 뭔가 메모리를 헤프게 쓰는 부분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짜거나 또는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또는 자바가 사용하는 메모리의 어떤 한계치를 조정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자,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trueable의 자식은 exceptio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자, 또 하나의 exception의 자식 중에는 runtime exception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용했었던 예제에는 IO exception을 사용했었고 arithmetic exception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이때에 IO exception의 부모는 바로 exception이라고 하는 클래스이고요. 그리고 arithmetic exception의 이거 exception이 두 번 들어갔네요. 못합니다. 자, arithmetic exception의 부모 클래스는 runtime exception입니다. 물론 runtime exception의 부모는 exception이기 때문에 arithmetic의 부모는 exception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arithmetic exception은 runtime exception의 직계 자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IO exception과 arithmetic exception의 차이점은
IO exception은 그 부모 중에 런타임 exception이 없고요. arithmetic exception은 그 부모 중에 런타임 exception이 있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녀석이 부모 중에 있냐, 없냐로 인해서 IO exception과 arithmetic exception이 구분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두 개의 클래스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arithmetic exception과 참 발음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자, exception과 IO exception이 있을 때 자, IO exception은 부모 중에 runtime exception이 없고요. arithmetic exception은 부모 중에 runtime exception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차이를 만드냐면 부모 중에 runtime exception이 있는 exception은, 예외는 자, unchecked excep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 중에 runtime exception이 없는 예외는 checked exception이라고 해요. 그러면 체크는 뭐 점검한다 이런 뜻인데 가상머신이 무언가를 점검한다는 뜻인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checked exception, 즉 부모의 runtime exception이 없는 예외인 경우에는 반드시 try catch나 throughs를 사용해서 예외를 처리해야 됩니다. 하지만 unchecked exception의 경우에는 처리하지 않아도 되고 실제로 처리할 이유도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봤던 예제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살펴보죠. 자, 이렇게 있는데요. 자, arithmetic exception과 IO exception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arithmetic 같은 경우는 예외를 처리하지 않아도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IO exception의 경우에는 예외 처리를 하지 않으면 컴파일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try catch를 사용하거나 또는 throws,를 사용해서 그 예외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에게 넘기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IO exception의 조상 중에는 runtime exception이 없죠. 그러면 이것은 checked exception이고 checked exception은 반드시 그 예외를 처리하는 예외 처리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arithmetic exception의 경우에는 부모 중에 runtime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unchecked exception이 되고 unchecked exception은 예외를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지만 여러분이 exception 클래스를 직접 정의해서 사용할 때 자신이 checked exception을 만들어야 될지 또는 unchecked exception을 만들어야 될지를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반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checked exception과 unchecked exception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exception 클래스들의 상속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